자, 이번 시간에는 15단원입니다. 원과 직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단원이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원과 직선, 이 두 단원이 하나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고액과에서는 두 단원을 좀 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끊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일단은 개념을 좀 볼 건데, 개념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어떤 단원보다도 짧아요. 그래서 금방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 정리해 보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 이렇게 돼 있네. 그쵸? 그럼 한번 읽어보지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해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약간 이거 어떤 느낌이야?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처음 배웠을 때, 그때 이제 근의 판별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시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그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죠. 그쵸? 이때 원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가지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뭔 소리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는 경우는 이제 둘 다 생각을 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쵸? 그럼 넘겨볼까요? 뿅. 자, 이제 넘겨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원과 어떤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한 위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뒤에 설명할 모든 내용은 다 필요 없어. 사실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 그 다음에 직선이 주어져 있어. 직선은 이런 식으로 자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원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때, 그 다음에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을 때, 이런 그림 세 개를 딱 그려놨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간단한 얘기야. 원이 있으면 중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가장 중요한 또 정보가 있습니다.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랬을 때 어떤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이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자, 이때는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 시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 이제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는 거야.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어때요, 지금? 짧죠? 이렇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요거 D 구해주시면 고놈과 반지름을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비교하는 거지. 그때 반지름이 더 길잖아요. 그쵸? 이러면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매우 간단한 얘기야. 이거 외울 거예요? 외우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그림을 그리고 뭐를 생각하면 좋다?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것만 구해주면 된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뭐. 그쵸? 그래서 접하는 경우는 요 경우가 되겠고요. 그쵸? 이때는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마치 누구랑 똑같다. 그렇지. 반지름이랑 완전히 똑같아져 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굉장히 길죠. 그쵸? 반지름보다 훨씬 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타네요. 여러분 책에는 오타가 아닐 텐데 여기는 지금 오타가 되어 있어. 누가 더 긴 거야? 그렇지. 거리가 더 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네요. 뿅!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는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했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거죠.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다?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을 판별하는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원이라는 놈은요,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을 때 x제곱과 y제곱이 2차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식, 그 다음 또 1차식, 그 다음에 상수, 이런 식으로 원의 일반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그렇지. y는 x에 관한 1차식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을 문제로 풀어야 된다면 요놈 알파, 요놈 베타, 이 교점의 x좌표를 여러분들 알파 베타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치? 요 1차식과 요 2차식의 교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놈을 연립해주면 돼요. 근데 보통 연립을 할 때는 1차식을 2차식에다가 그대로 모아는 거야. 그렇지. 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y는 x에 관한 1차식을 요 y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 식 자체가 x만 살아있는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그쵸? 정확히 말하면 뒤에 끝날 때 0으로 끝낼 수가 있으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 즉 이 x 값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당연히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있다는 뜻이고 서로 다른 두 개 있다는 뜻이고 교점이 두 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니? 교점이 몇 개밖에 없는 경우. 그렇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를 아무리 구해봐도 하나만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는 이런 상태였다면 여러분들이 백날 x를 구하려고 노력해봤자 실수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이 상황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뭘로 풀었다? 그렇지. D. 판별식으로 풀었다.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거의 나오지 않아. 얘는 거의 나오지 않고 설령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알고만 있되 여러분들은 누구를? 요 테마 1을 좀 더 많이 활용하셔야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선생님의 경험이기 때문에 꼭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판별식을 계속 쓴다? 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이 방법보다는 뭐가 더 좋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좋다. 근데 가끔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경험상 굉장히 어려운 모의고사의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게 절대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값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빡빡한 문제가 있거든. 자, 근데 그럴 때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과 직선으로 풀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야 이거? 오케이, 좋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정리. 원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원과 접선의 방정식. 이제 우리가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확인을 했는데, 안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위치 관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접할 때예요. 아니, 그렇잖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지만 접하는 경우는 딸랑 몇 개, 하나 내지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개수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할 때, 이 접할 때가 더 문제에서 출제하기 좋다. 그래서 접할 때만 따로 이렇게 개념 정리로 기억을 해놓고요. 스킬 두 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스킬 두 개. 자, 첫 번째 스킬은 뭐냐면 접점을 할 때의 히든 스킬. 선생님 히든 스킬이라고 이름을 준 건데 히든 스킬 1번을 지금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아주 편한 원 하나를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점 하나를 찍을 건데요. 이 점이 그냥 1,2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선을 줄 거 아니야? 쭉 이렇게.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만약에 히든 스킬을 모른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m이라고 놓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직선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풀이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m을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 중심이 지금 0,0이기 때문에 이 점과 점을 연결을 해주면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누구의 기울기가? 그렇지. 요놈의 기울기가 1분의 2. 요놈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상황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그 놈과 수직하기 때문에
요놈의 기울기의 수직간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m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배웠던 거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 반지름의 길이 루트 5랑 똑같다. 이걸 이용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다. 이걸 풀어주면 m이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대요. 그쵸?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되게 쉬운데요, 기울기? 물론 쉽지. 개념이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것뿐인데 원과 접선을 정확히 개념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알려주는 히든 스킬 1번이 너무 쉽거든. 원 위에 점을 준 거야. 접점을 준 거랑.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한 3초 걸려요. 3초.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히든 스킬 1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식변형만 잘하면 돼. 근데 그 식변형이 너무 쉬워. x제곱이라는 놈을요, x와 x를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y제곱은 yy를 곱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x라는 놈은요, 좀 어이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x 두 놈을 더한 다음에 다시 반으로 쪼개서 x를 만들어준다. 마찬가지로 yy 더해서 반으로 쪼개면 y가 된다. 근데 사실은 요 스킬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 스킬을 쓴다. 요 앞에 있는 스킬만 알아도 뒤에 있는 스킬은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된대요. 눈에 보이는 방정식을 요 앞에 있는 저놈의 스킬만 사용해서 xx, yy로 변형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x가 두 개가 보이네요. 둘 중 하나의 x에다가 접점의 x좌표를 그대로 한번 넣어주고요. 둘 중 하나의 y에다가 접점의 y좌표를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만들어지는 것이 x 플러스 2y. 그놈은 얼마다? 5. 이렇게 되거든? 이게 바로 여러분들 1,2에서 접선을 구한 겁니다. 바로. 알겠죠? 이 히든 스킬을 사용할 줄 알면 사실 식변형도 익숙해지면 보자마자 바로 x 더하기 2y는 5 이렇게 접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든 스킬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원이요 예쁘게 안 돼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적당한 예가 좀 그런데 아무튼 스킬을 발동시키려면 접점을 알 때 문제 만든 거니까 지금 내가 접점을 좀 구하기가 좀 그렇고 스킬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요거 쓰면 되죠. x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 요렇게 쓰란 얘기야. 그리고 앞에다가 2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y 플러스 y 요렇게 식변형을 해주면 좋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쵸? x제곱 대신에는 xx를 y제곱 대신에는 yy. 근데 사실은 이 스킬을 내가 쓸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킬을. 자,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러분들이 일반형을 보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꿨던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요렇게 한번 바꿨다고 칠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스킬을 요렇게 쓰면 돼. x-1을 두 번 곱했다고 해서 x-1을 두 번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y 플러스 1도 두 번 곱했다고 해서 y 플러스 1을 이렇게 두 번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 요 스킬을 쓴 그런 느낌이죠? 이제 둘 중에 하나의 x에다가 접점 x좌표를 둘 중에 하나의 y에다가 접점의 y좌표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그때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거야! 됐죠?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된다? 그렇지. 요거 변형할 줄만 알고 요것만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접점을 준다. 접선의 방정식은 3초 컷.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히든 스킬. 다 설명이 돼 있네. 미안.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히든 스킬이 뭔지 한번 보자. 바로 접선을 구하는 두 번째 스킬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히든 스킬 뭐라고요?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여기에 원의 방정식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1이었다. 자, 그런데 기울기를 준 거야.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접선을 구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스킬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했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팅하면 y는 기울기가 2니까 2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놈과 요놈을 연립해서 판별식 t는 0이다 이래도 되고 점과 0,0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 1이랑 똑같다. 그거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려준 이 스킬, 기울기를 알 때 빠르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 스킬을 또 알고 있으면 사실 그냥 바로 답이 구해져요. 답이 구해진다. 어떤 스킬이냐? 바로 공식입니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m, 요 m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울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2x로 스타트를 시키고요. 뒤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열어줍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만 기울기가 2인 접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기울기가 2인 접선이 있을 수 있어서 x축, y축을 그렸을 때 정확하게 y절편이 부호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요 자리에 들어가는 놈이 y절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고, 반지름, 요 r이라는 놈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인 1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루트,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주시면 얼마야? 4죠? 4에서 1 더하니까 5다. 요렇게 써주시면 바로바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2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한번 배우고 나면 이 공식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이 공식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말이야. 아까 앞에서는 접점을 줬잖아요. 이 접점을 주면 이때 쓰는 히든 스킬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히든 스킬은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는 원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원이 중심이 0,0일 때만 이 공식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 요것만 좀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써있네요. 히든 스킬 2번. 아무 원에서나 사용하면 안 된다. 반드시 원래 태초의 원, 중심이 0,0인 그런 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됐죠? 괜찮나요? 무슨 얘기냐? 여기 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는데 요 놈이 지금 1,2야. 중심이 0,0이 아닌 상태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아까랑 똑같이 그냥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x-1의 전체제곱, y-2의 전체제곱, 그놈은 1이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때 기울기가 똑같이 해볼게요.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2로 스타트하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을 그냥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었고요. 루트 그대로 5죠? m제곱 플러스 1,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났어요. 그쵸? 그러고 나면 요놈이 이 새끼래, 미안. 2분의 접선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지. 왜? 아까 이놈이 이게 아니었잖아. 이게 뭐였어, 이게? 그치? 0,0이었을 때, 그때 공식이었죠? 근데 지금 나는 지금 1,2일 때의 공식을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를 0,0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구한 이 접선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치기 한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대로 공식을 쓰고 싶으면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줘서 X쪽으로 1만큼, Y쪽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주의사항입니다. 그죠? 이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이 공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한 두세 번 한다. 자꾸만 실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 공식은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지우고 히든 스킬 1번을 이용해서 이따가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또 보여줄 텐데 히든 스킬 1번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해보고 여러분들 자꾸 실수하면 그때는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수를 안 한다. 너무 쉽다. 난 실수할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2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가 접선을 구할 때 접점을 주지도 않고요. 그 다음 기울기를 주지도 않고 이렇게 원 밖에 어떤 한 점을 줄 때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히든 스킬 1번을 쓸 수 있고 히든 스킬 2번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구했는데 접선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했는데 접선이 안 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선이 분명히 그림상으로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접선이 하나밖에 안 구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다 날아가고 접선이 하나가 딱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접선을 하나만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가 더 있는데 식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식으로 표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런데 이제 점이 있으면 접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수가 있거든. 자, 그랬을 때는 요 직선과 이 직선이 당연히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어떻기 때문에 x축이랑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y는 뭐 뭐식이다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원이 있는데 곡선 밖에 한 점이 딱 여기 있어 버리는 거야. 요런 데 있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접선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줄 수가 있거든.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그쵸?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로 표현이 안 돼서 굳이 뭐 표현한다면 x는 별 이런 식으로 도형의 방정식으로 설명이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x는 별이라는 이 개념이 안 나옵니다. 식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당황을 하고 접선을 구할 때 요거 하나만 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만약에 하나밖에 안 나오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그려보고 아 얘가 더 있구나. 아 이게 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지금 얘가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림 한번 꼭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원과 직선에 대한 풀 개념이었고요. 뭐 개념은 굉장히 짧았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 뒤에 이제 필수 예제 풀면서 여러분들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